자, 아침에 매일경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식.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미국 방식일까요?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지금요. 자, 이 키워드가 왜 나왔는지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요 발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군요.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는데 그 질문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검찰 출신인 강수진 카드는 접었다. 왜냐면요. 공정거래위원장에 유력하다 이런 소리 있었는데 이게 좀 이제는 불발됐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어떤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이런 기사고요. 아래로 좀 가겠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선 거버먼트 어토니가 정관계 진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거버먼트 어토니, 이게 영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법률가, 그럼 검사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법률을 다루는 공무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민변이 국가 권력 기관인가? 전 정부가 했으니 나도 할래 이런 식인가?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가 나온 어제 출근길 발언이 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로 다뤄지죠. 그리고 야당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 역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 사회단체 아닙니까?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요. 능력이 있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앉힌 거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도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이런 또 반발하는 반응도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일단 여러 가지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민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 때도 민변이 청와대나 내각 뭐 주요 자리에 많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근데 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 문제 삼는가?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전 정권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으로 좀 들리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다. 그건 예. 사실이죠. 예. 뭐 청와대나 주요 기관들, 예. 뭐 장관들 민변 출신. 근데 민변은 시민단체거든요. 일반인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이 많은. 예.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검사 출신들이 주요 자리에 다 간다. 그거는 정권 교체하라는 거는 민변 출신을 검사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폭넓게 이 인재를 구해가지고 예. 국가를 진짜 중용지도 합리적인 선에서 내각도 인선하고 끌고 예. 가라는 얘기지 저렇게 민변과 대척점에서 검사를 하라 이 뜻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정권 교체도 됐잖아요. 정권 교체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 출신이다.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예. 미국에는 뭐 정부 법률 대리인이 주요 보직에 다 간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미국은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가고 예. 변호사 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일종의 자격증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수월하죠. 수월하죠. 예. 굉장히 쉽고 우리는 검사가 한 2천여 명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요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검사 중에서도 또 특수부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예. 저는 세 가지 약점이 있다고 봐요. 예. 하나는 2천여 명이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똘똘 뭉칩니다. 예. 그리고 검사는 피해자를 다루다 보니까
세상 일을 선과 악으로 봅니다.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의자 뭐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를 주로 봐요. 예. 검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 되는 거죠.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그렇죠. 보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과거만 보는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있어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금융감독원하고 공정거래위는 규제 감독기관이다 했는데 아,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일반 민간인 회사예요. 기관이라고 그래요. 금융은행원이 어떻게 보면 기관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앨런 그린스펀이 예. 옛날 그 미국 앨런 그린스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활을 못하게 한다. 우리가 IMF 당하고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예. 게 다 우리가 금융을 몰라서 관치금융의 후유증이라고 좀 봐요.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진흥원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규제 감독기관으로 해서 예. 저렇게 검사 출신이 라임 옵티버스 다시 보겠다. 예. 물론 뭐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예. 세계에서 최고 후지다는 얘기 들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아,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이 청와대 경제수석하는 사람이 가 있습니다. 예. 외국인 지분이요 14%입니다. 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50%예요.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은행을 기관으로 봅니다. 정부 기관으로 투자 은행으로 안 봐요. 그런데 또 검사 출신이 가서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겠다. 예.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발상으로 좀 바꿔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 교수님, 이 대목 좀 다시 한번 좀 보죠. 거버먼트 어토니,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정부에서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 거겠죠? 정관계 진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축구 잘하는 선수가 예. 축구 잘하는 감독이 됩니까? 아, 흥행하는 배우가 흥행하는 감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예. 그러면은 꼭 법치를 해야 됩니까? 즉 법치는 정치와 다릅니다. 예. 정치는 법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예. 법치가 정치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아,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뭐 국민들이 예. 법 맨날 편법하고 불법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치는 법치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아. 또 법치가 할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치가 정치를 대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게 들려요. 아.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인사, 뭐 법무 예. 이걸 넘어서서 뭐 국정원, 그다음에 총리실, 이제는 금융까지 법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그게 법치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대통령의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걸 만약에 법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인지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거기에 문제가 많았어. 법을 잘 안 지켰어. 그러면 그건 일회성이어야 되고 특수한 사례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영역이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고 지금 차관급, 비서관급 이상이 벌써 12명의 검사 출신이 들어갔습니다. 예. 과거에 단일 기관, 단일 직종, 단일 권력기관 출신이 예. 이렇게 소위 주요 보직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어떤 소위 말하면 예. 어떤 쓴소리, 예. 비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서로들 잘 아는 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소위 민변 출신들이 그러다가 문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출신들은 더 오죽합니까? 민변은 그나마 서로의 어떤 선후배 기수도 없어요. 근데 검찰은 그런 기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예. 정치를 대체하는 법치가 정치를 대체해서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 주요 인사들이 너무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이거는 어떤 소위 말하면 예. 다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될 측면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직
그러니까 뭐 정부 하는 일 중에 뭐 주요와 주요 아닌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이 통상적으로 주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정 어떤 출신들이 많이 가고 있다. 지금 이 관점은 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시작이 된 부분도요. 기사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뭐 같은 내용을 좀 큰 제목으로 달고 있네요. 뭐 거버먼트 어토니,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법 중시 마인드, 뭐 법대로 마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는 사실은 기자들 질문을 받고 최근에 어떤 언론이나 정치권의 비판을 반박한 셈이에요. 어제는 강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에선 흔한 사례라고 이걸 좀 강조했죠. 이런 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법치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했는데 미국에선 흔한 사례다. 이 부분을 좀 부각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선 또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어떤 정부 기관과 관련해서 미국 얘기를 좀 꺼낸 적이 꽤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단을 둬서요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제 미국을 네. 거론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도 미국을 조금 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 좀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저는 예. 이제 미국에서 총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예. 사회에도 그 시스템에도 좀 이렇게 인발부가 돼 있던 예.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직역은 직위분류제라고 해가지고 예. 모든 직위가 그거에 맞는 자격이 존재해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격들에 맞는 거를 다 갖춰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기본이죠, 기본. 예. 기본.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토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 어토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 What kind of 어토니냐, 너 어떤 어토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통상 영어 단어 어토니가 검사를 뜻하는 그렇죠. 걸로는 일단 들리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어토니가 예. 검사인 거는 어토니 at law. 그러니까 어토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인 거예요, 법조인. 법조인. 그러니까 로여라고도 하고 예. 어토니라고도 쓰는데 예. 근데 미국의 어떤 역사와 문화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서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예. 그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예. 그런 역사 속에서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기본이 된 거고요. 공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직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을 다 정해놓고 예. 그런 걸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융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금융과 관련된 뭐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든가 뭐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수하게 한 다음에 그것이 다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직위분리제를 해야 맞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는 가려면. 그런 걸 아직 안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시 한번 통과하면 평생이 이게 그 연공 서열에서 쭉쭉쭉 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견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명성이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직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든지 그 기록을 국민들이 다 요구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예. 거의 거부됩니다.
아, 근데 미국은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민한 정보를 제가 학생 시절에 요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법무부 장관실에서 직접 전화가 옵니다. 너 이 자료 왜 요구했어? 예. 그래서 저 학생인데 연구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법무부 장관실에서 직접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거 학문을 위해서만 쓴다라고 네가 약속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보를 어떤 개인들한테도 예.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총괄을 하는 데가 법무부 장관실이에요. 예. 그래서 행정의 각 부처들이 이 행정정보 공개를 안 하면 법무부 장관실에서 다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명성, 감시 시스템 이런 게 좀 갖춰져 있는 예, 상황이라는 그런 게 거네요.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어떤 엽관제나 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지. 예. 우리나라의 뭐 역사와 문화적 토양 이런 아. 거를 보면 그렇게 그냥 한 집단이 모든 걸 다 하고 이럴 수 있는 역사적 토양이 과연 갖춰져 있는가 저는 이런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많은 신문들 이 사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요 발언을 다룬 이 기사들이 되게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간을 많이 담고 있어요. 반면에 조금 다른 배경에서 보고 있는 기사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 이제는 금감원장이 됐죠. 자, 어제 이제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거 다시 살펴보다. 이거 그동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논란이 됐던 이 펀드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좀 더 보면은요. 금융사건 재조사 여지를 남긴 거예요, 그럼. 그리고 윤 당선인 때 금감원 등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다. 감독 기능 제대로 수행 못했다. 그러니까 강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밑줄로 좀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공정위에 대해서 공정위원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검사 출신이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죠. 공정위에 대해서 사건을 계속 붙들고만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검찰의 사건을 던지는 조직이다. 대단한 혹평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요. 금감원에 대해선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났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보겠다. 그래서 검사 출신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자, 김병민 위원장. 예. 일단 금감원 공정위에 대해서 그동안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사의 배경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금감원의 문제 그리고 라임 예. 옵티머스 사태로 엄청난 대한민국의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던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굉장한 지적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 수사 끝에 드러나 있는 정계 인사들이 어디까지 드러나는가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증권범죄 합수단이 폐지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예. 오히려 이쪽 분야에서 범죄가 활기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이런 비판적 인식들이 상당하죠.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짧지만 금감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원장도 예.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고려해볼 만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볼 만한 인사다. 이걸 무조건 비판할 거나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예. 너무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권에 포진돼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동일시 엮어서 금감원장과 지금 공정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정말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적재정수의 인사를 보낸 것까지 같이 싸잡아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 이런 방식으로 이복형 금감원장 등 새롭게 뭔가 판을 바꾸는 인사들이 진행됐는가를 고민해 보면 예. 지난 정권 속에서 정상적인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새로운 반론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사들도 상당합니다. 결국은 이런 금융 소비자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인사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내부에 그리고 이 법률적인 부분들과 관계없는 데까지 너무 예. 특정 인사들이 확장되는 것들에 예. 대한 견제의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오늘
어제 아침에 목소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출근길에 아무리 불편한 이슈들이라도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매일 질문을 답하는 받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식 예. 어터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도 연결되는데 소통하려고 그리고 그 소통을 예. 통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듣고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니만큼 예.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정 국면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께도 뭔가 이제 반론하시겠는데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규제를 예. 뭐 이렇게 감독하고 징계하고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돼요. 규제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을 때 그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규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금융이 굉장히 첨단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감시, 감독하고 규제하겠다. 이런 시각만 가지면 국가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보내서 개혁을 하고 싶고 거기를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 뭐 감사관이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감사원에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거나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방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 여당 내 반응을 좀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뭐 여당 내도 목소리가 조금 갈리긴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군요. 딱 금감원장까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 편중에 여당 내에서 일단 우려한 목소리가 있다. 반면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거로 통하는 뭐 윤핵관이라고 할까요? 친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외부 인사 수혈해서 개혁하려는 거다.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은. 이 얘기 좀 해보죠. 유영걸 전 대표님. 네. 지금 전 관심 있는 주요 보직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남았어요. 거기 검찰 출신 한 분이 거론됐는데 이제 아니라고 이제 뭔가 확인된 상황인데 여기에 여전히 검찰 출신이 갈 수 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자리도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검사의 나라냐 뭐 또 이런 나옵니까, 그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상당한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사 출신 측근 강수진 뭐 변호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분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얘기 나왔다가 이제 그건 좀 약간 좀 사그라들었어요 지금. 네. 다른 인물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예. 여러 가지 인물은 나오지만 예. 검사 출신을 중용하려는 게 과거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가 전속 고발권 제도가 있거든요. 예. 검찰이 아무리 혐의를 갖고 있어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해주면 검찰이 기소를 못 해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정위만 갖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걸려도 공정위 로비만 잘하면 공정에서 끝까지 들고 있다가 시효 며칠 전에 고발하면은 검찰 수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검찰에서 그동안에 분노를 많이 했던 거죠.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법무부하고 연방위원회 역할 중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는 연방위원회 역할만 하지 법무부 역할은 거의 안 했고 특히 예. 반독점 업무나 이런 거는 거의 선을 놨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뭐 간다는 건 뭐 좀 이해는 하지만은 왜 하필이면 검사냐 이거죠. 여러 가지 저는 과거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했던 김상조 위원장 예. 그분이 어느 회의에서 늦게 오면서 이유를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나요. 기업인들 혼내주느라고 내가 늦게 왔다고. 아. 네. 지금 검사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하면은 예. 서로 검사하고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뭐 눈만 깜짝 안 해도 고발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검사는 죄인만 보이거든요. 예. 저희 기자 출신들은 기사거리만 보입니다. 의사는요 환자만 보이고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 그 보이는 예.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검사 출신은 중용한다는 거 저는 이해는 하지만 왜 다 검사만 하냐? 사람이 3대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또 하나 착각, 우리는 다르다. 예. 세 번째 착각, 이번엔 다르다. 아. 인간은 착각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고소영 내각 이명박 대통령 예. 때 또 그때 뭐 만사 형통 이상도 예. 형이 다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캠코더 인사. 예. 이거 검사 인사도 또 그런 후유증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번엔 다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